2018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가 이제 접수가 9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좀 올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얼마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현재 수시 위주의 이 대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그런 정책 토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진로진학 컨설팅학과의 안선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시 모집 일정이 끝나면서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다시 일고 있는데, 이것은 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2018학년도 입시인데요. 네. 정시 비중이 전체에서 26%고, 수능 전형은, 더 적어서, 네. 22.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로 모집한 인원이, 현재 한 10만 명도 안 되고, 9만 700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죠. 그래서 정시 문이 너무 좁아지고, 네. 이번에 수능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시마저 혼란과 눈치 보기가 대단히 좀 극심해진 상태입니다. 네. 특히 시골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 수시로 대학 가기가 이 중앙이나 서울 중심의 그런 학생들보다 좀 더 쉽지 않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학 전체로 본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수시가 더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은데, 실제 서울의 주요 대학을 본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50% 이상이고 전체에서, 네. 수시에서 본다면 10%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5%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똑같이 취급하고 모든 학교의 내신 성적을 똑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네. 서울의 주요 대학은 그걸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종합전형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종합전형 중심인데, 종합전형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사고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또 자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학교 간의 편차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간의 점수차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또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즉 중앙에서 대학을 학생들을 뽑을 때 그 학교 내에서 실력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학교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원래 고교교구 정상화한다, 이거 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교 내신 성적에다가 그다음에 비교과, 그다음에 서류, 추천서 이런 걸 다 반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교 교육을 하더라도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이것을 서류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좌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교사의 주관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록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 편차라든가, 그다음 담임교사별 편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교육도 개입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나 학교나, 그다음에 사교육 변수, 그다음에 담임교사 변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을 지금 없애자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추세와는 좀 반하는 그런 입시 제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다 이게 확대된 것이거든요. 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변한 건데, 특히 많이 확대된 2016학년도에 이게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무려 10.9%가 증가했습니다. 네. 유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고등학생들 내신 사교육비, 그다음 비교과 사교육비, 컨설팅 사교육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증가해서 오히려 내신 경쟁을 부풀리고 사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내내 입시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게다가 이제 학종은 거의 1학년 때 성적 가지고 거의 2, 3학년 성적이 거의 좌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면 2학년 2학기라든가 3학년 때 심기일전에서 네.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학종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고등학교 시절 3년은 마음껏 상상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해야 되는데 3년 내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삐걱거리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부 이런 부분들 그다음 선생님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트러블이 생겼으면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회복이 안 되겠네요.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그 일간 신문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학생부조차도 사실은 이건 거짓 기록이다.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다. 교사들은 그런 고백이 실리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사교육업자들도 학생부를 자기들이 만들어낸다. 네. 이런 고백이 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간지가 사실은 이전에 그 내신 중심 그 입시를 크게 요구했던 그런 일간지들이거든요. 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사실은 이제 반성하는 그런 맥락인 것이죠. 교수님 말씀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학종을 확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정책 실패가 이 대입 정책에 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와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제도는 이렇게 좀 가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지난달 27일에 12월 27일에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입시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네. 즉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능을 절대평가하면서 무력화시키고 이제 학생부 중심,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입시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하지도 않고 또 부유층에 상류층에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깜깜이 전형의 비판을 받고 너무 복잡하고 3년 내내 또 중학생부터 선행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사교육도 증가시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요구가 상반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제 이 정부의 기반이 되는 세력이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든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들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죠. 네. 근데 교육감들도 사실은 뭐 혁신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수능 가지고는 도저히 혁신학교, 혁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성적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혁신고등학교의 어떤 그 대입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정교조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의 권한을 아주 크게 극대화시킨 제도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전교조가 처음 태동했을 때는 교사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복지가 중심이었는데 많이 좀 인식이 바뀐 것 같다는 측면도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저도 전교조 창립 멤버인데요. 네네. 며칠 전에 전교조 창립 선언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학생 학부모 요구와 반대되면서 어떤 교사의 권한이라든가 교사 입지 이것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방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던 이 대학교 입시 제도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입시 전화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제도 이제 그 토론회가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워낙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부 손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폐지하든가 네. 유지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여기 한정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 대학 입시의 그 핵심은 수시보다 정시 수능 전형이 중심이 돼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능 전형도 어떤 지금까지 그 지식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논리적 비판적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그 입시 평가 제도로 다시 한번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논소수령, 네. 장문 시험이라든가 논술형 문제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진로 진학 컨설팅학과 안선혜 교수였습니다.